칼융의 생각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들의 가장 깊은 내면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봤거든요. 바로 그 부모의 그림자라는 힘에 대해서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한때 아이였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융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하고 어쩌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핵심 이론입니다. 이 문장, 이게 바로 융 사상의 핵심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강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개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 마음속 깊이 억눌러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는 바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자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요. 아니,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융은 이걸 신비적 합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름부터가 정말 신비롭죠? 이게 뭐냐면 아이의 자아가 아직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 말 그대로 부모의 정신이랑 하나로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그 고통이 그대로 아이의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융의 관점이 당시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려면 역시 프로이트랑 비교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프로이트는 아이의 내면을 주로 성적인 갈등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융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아이의 정신은 단순히 성적인 걸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영적인 거, 지적인 거, 이 모든 가능성의 씨앗을 다 품고 있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 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이런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의 삶에서 어떻게 폭풍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4살 소녀 안나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안나의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한 아이에게 동생의 탄생은요, 어쩌면 우주가 뒤집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안나 내면의 모든 갈등에 불을 확 붙여버렸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좀 짓궂게 물었나 봐요. 새 동생 생기면 어쩔 거야? 그랬더니 안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여버릴 거예요. 물론 4살짜리 아이가 말하는 죽음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냥 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의 무게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았던 거죠. 안나는요,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혼자 힘으로 풀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만의 좀 무서운 가설을 세웁니다. 이른바 재탄생 가설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생명이 오려면 누군가는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 엄마한테 몰래 속삭였던 저 질문이 얼마나 섬뜩하게 들리는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안나의 행동이 부모를 정말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막 소리치고 혼자 몽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뜬금없이 화산에 집착하더니 나중에는 지진이 일어날까 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가리키는 단서들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그냥 크면서 겪는 어린애 변덕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안나의 무의식이 부모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어떤 진실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건 정말 놀랍게도 단 한순간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침내 아버지가 결심을 한 거죠. 안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놀랍도록 깊이 있는 비유를 들어줬어요. 안나야, 엄마는 밭이랑 같고 아빠는 거기에 씨앗을 심는 정원사란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화가 끝난 이후로 안나가 지진을 무서워한 횟수요? 바로 0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명확한 지식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 공포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거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에 안나의 무의식이 이 새로운 지식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꿈을 통해서였어요. 노아의 방주 꿈을 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래 안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방주는 윗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꿈속 방주는 위가 아니라 아래가 열리면서 동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출선의 비밀을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죠. 융은 이 사례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안나의 그 깊었던 내면의 갈등이 해결된 건 어떤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적인 알, 즉 개념이 머릿속에 딱 형성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이죠. 아이의 정신에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안나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바로 성인의 이야기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우리 인생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융이 보기에 안나의 이 여정은요, 그냥 한 아이가 겪는 성장통,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해내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과업,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개성 발달 과정의 청사진이나 다름 없었던 거죠. 여기서 융이 말하는 개성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쟤 좀 독특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잠재된 나 자신을 100% 남김없이 실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내 존재의 법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행위, 바로 이걸 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 내면의 소명, 즉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둘째, 세상이 정해놓은 길, 그 관습 대신에 용감하게 나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그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고독과 고립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 안의 그림자, 그 무의식까지도 끌어안아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힘든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어른 안에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영원한 아이가 살고 있다고요. 저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이 열망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개성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외면할 때 바로 그 완수하지 못한 과제, 그 살아내지 못한 삶이 자녀의 세상을 만드는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도표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주죠. 우리가 아이에게 의식적으로 하는 조언이나 규칙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요. 부모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삶과 갈등에 비하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미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부르고 있습니까?